안녕하세요. 다산의 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어떤 시험들을 많이 보실까요? 국가기술 자격 접수 상위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국가기술 자격 통계에 의한 자료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등급별, 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직종에 많이 접수를 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따실 때 관련된 자격증이 얼마나 시장에 유효한지를 보려면 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응시자 수가 되기도 합니다. 응시자 수가 많은 직종이 사실상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실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제 접수 인원을 나타낼 건데요. 이 접수 인원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모두 접수자의 합을 나타낸 것만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직종에 관한 겁니다. 전체 직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2015년이 있고요. 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에 해당합니다. 여기 1등부터 여기 10위까지 쭉 있게 되죠. 그리고 접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38만 3,268명이 접수했고요. 이 반대로 쭉 내려가서 10위인 경우에 정보처리 기능사는 8만 310명이 접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가면서 조금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1위와 그 다음에 2위를 계속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격증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 이유는 이 자격이 2016년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가점이 있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1% 가산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급인 경우에는 0.5%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것이 이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반면, 하지만 이제 지방직에서는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이 유효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3위부터가 조금 의미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한식 조리 기능사가 이렇게 3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와서는 한식 조리 기능사가 4위가 됐고요. 그리고 역시 지게차 운전 기능사나 아니면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3위와 그 다음에 5위로 계속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하는 것도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보 처리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채에서 가산점이 한 1% 정도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기사 자격은 원래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졸자나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인 경우는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역시 정보처리 기사도 어떤 공무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 6위에 해당하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실제로 유용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한식조리 기능사, 그리고 미용사 중에서 여기 일반이 있는데요. 미용사는 보통 이제 네 가지 직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용사 직종은 잠시만요. 펜으로 좀 써볼까요? 미용사는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네일, 그 다음에 메이크업. 자, 이렇게 네 가지 직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미용사의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용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운전기능사, 이제 굴착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사, 그 다음에 전기기능사가 9위, 10위가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기능사는 2018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9위와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이제 각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술사 직종입니다. 기술사는 어떤 것이 가장 인기 있는지 보도록 하죠.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요. 첫 번째는 토목시공 기술사입니다. 토목시공 기술사는 3,621명이 응시를 하였네요. 그 다음에 건축시공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통계 자료를 보기 전까지 소방기술사가 한 넘버 3 안에는 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토목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많은 응시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기술사가 있고요. 이제 전기 분야로 가서 건축 전기설비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송배전기술사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 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 다음에 도로 및 공항기술사니까 주로 우리가 기술사 분야에서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자, 이런 분야의 기술사 응시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장을 볼까요? 기능장 중에서 정말 괜찮은 자격증이 바로 이 위험물 기능장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전기 기능장이 있는데, 자, 이 전기 기능장은 조금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2015년, 16년, 그 다음에 17년까지 다른 기능장보다 훨씬 더 높은 응시생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시험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2등으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접수하는 인원은 많죠. 그리고 가스 기능장, 용접 기능장, 배관 기능장이 있습니다. 저 앞에 기술사가 보통 이제 토목, 건축, 소방, 전기 쪽이었다면 보통 이제 이 기능장 쪽에서 응시 인원이 많은 것은 기계, 그 다음에 가스, 배관, 이런 우리가 설비 관련된 쪽이 응시인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기능장. 에너지 관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보일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직종에 해당되죠. 통신 설비, 그 다음에 조리 기능장, 그리고 기계 가공 기능장이 그 순서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자, 이 안에서 조금만 순서가 바뀔 뿐 크게 탑 10의 변동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를 볼까요? 기사 직종입니다. 기사 직종에서는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무원 공채 가산점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졸자나 졸업 예정자는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2등과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이렇게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2위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바로 1, 2, 3위가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응시자 수가 변하지 않고 등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위는 소방설비 분야에서도 중에서도 전기 분야죠. 전기 분야가 4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위는 역시 건축기사가 됩니다. 여기 2015년도에는 4위가 건축기사였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5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가 5위였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4위로 바뀐 것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6위는 소방설비 기사 중에서도 기계 분야, 전기 분야보다는 조금 더 그 수가 적습니다. 기계 분야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 기사가 그 다음 순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8위는 전기 공사 기사도 잠깐 있었지만 이 건설 안전 기사가 그대로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기 공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가 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기사 자격이 있으면 이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쌍기사라고 해서 전기기사와 함께 전기공사기사를 두 개를 갖추게 되면은 취업할 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체와 전기안전관리 업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공사기사도 많이 응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목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역시 약간 기술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사 한번 보실까요? 산업기사 접수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전기산업기사가 이렇게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도 굉장히 응시생의 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에서도 역시 기계 분야보다는 전기 분야가 응시인원이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가스 산업 기사가 조금 더 순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자동차 정비도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동차 정비라고 하는 것도 탑 10에 들어오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도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 정비 산업 기사, 그다음에 전기 공사 산업 기사도 이렇게 등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산업 기사가 1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2위, 3위, 4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면서 큰 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랭크도 봐야 되겠지만 이 랭킹도 봐야 되겠지만 응시 인원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2만 5천 명이었는데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쭉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이렇게 4만 8천 명, 즉 거의 2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산업기사 한번 보세요. 전기산업기사는 4만 3천 명이었지만 쭉 오게 되면은 이렇게 6만 2천 명이 되었죠. 뭐 2배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트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 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3,900명에서 쭉 보게 되면 19,000명으로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실 때에는 사실 과대 광고 같은 것도 많은데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기능사 한번 볼까요? 기능사 보겠습니다. 기능사에서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은 역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실은 작은 공장 같은 데에서도 지게차 운전은 자격증이 없이, 그러니까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따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겪은 예인데 제가 예전에 알던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없이 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이나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지게차 운전을 해야 하는 직무에 계시다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응시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식조리 기능사도 있죠. 한식조리 기능사는 최근에 이제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우리가 음식점을 차리는 창업 관련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이 한식조리 기능사를 많이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잠깐 인기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다시 이렇게 응시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 중에서 미용사가 아주 높은 순이고요. 굴삭기 운전기능사, 그 다음에 전기기능사도 9만 8천 명이네요. 그 다음에 미용사 중에서도 피부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제빵 기능사, 미용사 네일, 그 다음에 양식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미용과 관련된 것, 이제
우리가 직업훈련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음식 조리라든지 미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훈련 기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함께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직종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가장 높은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지방직에서 폐지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3위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급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44만 명이 응시를 하게 되는, 이게 1, 2급 합치게 되면 거의 뭐 1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이 자격증이죠. 그러나 3위 같은 경우에는 14만 9천 명, 그 다음에 4위로는 완전히 격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4만 8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1, 2, 3급은 조금 더 다르게 놓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직종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유용한 것은 여기 직업 상담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만 8천 명, 사회조사 분석사 2만 명, 전산회계 운용 3급 15,000명, 임상병리사 15,000명, 전산회계 운용사 9,700명, 텔레마케팅 관리사 8,200명, 비서 1급 4,600명까지 오게 됩니다. 역시 1등부터 그 다음에 거의 한 8등 정도, 여기 뭐 한 7위 정도까지는 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순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사, 기능장,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이 서비스 직종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응시자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고 혹시 장래를 준비하신다면 혹은 뭐 제2의 직업이라든지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신다면 어떤 자격증을 땄을 때 내가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까, 내 몸값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이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좀 잘 캐치를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이 따는 자격증이 다 좋은 자격증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그 다음에 나의 적성에 좀 맞는 자격증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앞으로 향후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국가기술 자격 접수 상위 탑 10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